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시그널 25시의 팽경장입니다. 지금 시간이 누구한테는 정말 편할 거고 대부분에게는 지옥 같을 겁니다. 물론 저는 12월부터 이 최대한 하락 추세에 맞춰서 장을 봤기 때문에 현금은 절반 이상 들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거의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다라고 보셔도 좋고요. 그만큼 하락이 오더라도 또는 더 하락하더라도 저한테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이번 장에서 장투자들 뿐만 아니라 스윙 단타를 치다가 물려서 장투로 전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마 이런 사진을 볼 거예요. 이게 홀딩을 하는 사람들의 마법의 사진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장을 버틸 사람은 막 열의 하나입니다. 제가 17, 18년도를 경험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물려서 존버하는 거는 아마 출발선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보셔야 될 겁니다. 이거 한번 버티면 끝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막 이런 식으로 버텨야 되고요. 제가 정의할 수 있는 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체류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많이 떨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한 지금 장이 준 메이저 차트에서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정말 중요한 저가라고 말했던 6월과 7월 저가가 있죠. 그 밑으로 한 30%가 빠졌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만 더 빠지면은 거의 똑같다라고 보셔도 좋은데 그 정도만 빠지면은 이제 태초마을입니다. 이런 차트는 완전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죽는다면 쉽게 올라갈 수 없음을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정말 여기서 운 좋게 제가 21년도 하반기에 봤었던 스토리지 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차트로 올려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좀 지옥 같을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차트예요. 쌍봉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올려준다? 사실 저도 투자했고 고점까지 전부 분할 매도 쳤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예요. 앞으로 약세장은 불 보듯이 뻔하고 오늘 장 보시면 아시다시피 죽은 장에서 올라오는 이런 가스 형제들 이런 것 올려주는 것처럼 이 잡코인 설거지장이 나올 게 뻔히 보이는데요. 이런 약세장에서는 사실 매매 원칙이 있는 사람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장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또는 어찌 보면은 50%라도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초보자분들. 그런 것들을 정리해 왔고요. 제목은 이번 장에서 반드시 매도해야 되는 패턴인데 이걸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반드시 매수해야 되는 패턴도 될 수 있어서 제가 이번 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 정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중에 제가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 생략을 했습니다. 오늘 이걸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 아마 시리즈별로 묶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나하나 제대로 파고들면은 저는 1시간 이상도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만이라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로 하락을 짚는 거는 추세선도 될 수 있지만 거래량과 RSI입니다.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내용은 추세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추세선을 긋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는 원래 씹스캠을 막 제외하고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펜으로만 그어서 설명을 하면 상방으로 가는 놈은 상방으로만 가고 하방으로 가는 놈은 하방, 상방, 하방, 상방 이렇게 한 방향성으로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바뀌게 되는 것, 그러니까 상방에서 하방으로 바뀌게 되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추세선의 이탈입니다. 이 추세선의 이탈을 어떻게 그어드리냐면 이런 식으로 그어볼 수가 있겠죠. 저가랑 저가를 이탈하는 검정색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식이 되거나 또는 좀 더 보자면은 여기서부터 그어서 이런 식으로 그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둘 다 이탈을 하고 여기서 여기 그었을 때도 여기서 이탈을 하고 그냥 이탈의 타이밍의 문제이지 대부분이 이때 이탈을 하게 됩니다. 이 상방으로 봤을 때 지지선을 긋고 이 추세를 이탈하는 신호가 나온다면 장이 쏟아지기 전에 나오는 신호로 간주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21년도에 이런 상방선을 긋고 DCB가 나온 이후에 다시 그어보면 이런 선이 되겠죠. 추세선을 이탈한 다음에 DCB가 나오고 급하게 쏟는 장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는 이미 쏟을 장임을 암시해주고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이거는 7월, 8월 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좀 숏에 가까웠던 그런 10월 장도 마찬가지로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식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선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쏟기 전에는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됐겠죠. 그리고 좀 더 지나서 야 여기 접전 나왔네 이런 식으로도 그어볼 수가 있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 가격은 굉장히 고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추세선은 이탈을 했고요.
반대로 하락의 경우에는 저항을 극복해야 되는 게임이죠. 그래서 저항을 체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그었을 때 이 차트는 저항을 극복하고 이제 상방으로 갈, 하방의 방향성에서 상방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가능성을 보여준 다음에 한 달이 지나서 상방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저항들을 이어 주었을 때 추세가 하락을 알려주고 있고, 이게 극복하자마자 이제 롱이 열리는 추세의 전환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 저는 5월, 6월, 7월에 하락 추세를 이탈하는 장도 맞고 9월에 하락 추세를 이탈하는 장도 맞다. 이 두 추세를 극복하는 결과가 결국 둘 다 정답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9월장에 어떤 말을 했었냐면, 상승의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정석적인 롱의 모습보다는 단순히 좀 숏에 가까운 그런 길이를 가져가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숏과 비교를 해보면은 롱보다는 숏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간도 굉장히 짧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락 추세가 이 상승 추세로 반전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또 하나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전고점의 극복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전고점을 극복할 때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라고 간주를 하시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봉을 봤으니까 스코프를 좀 더 줄여서 4시간 봉으로 봐야겠죠. 이 말은 일봉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4시간 봉으로 본다면은 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말에 해당합니다. 이 확대를 하고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이번 하락장을 설명을 했을 때 12월 4일까지는 이런 모습이 관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반등 추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이 관찰이 안 됐습니다. 추세선을 이어보면은. 하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 추세가 되겠죠. 그래서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하락 이후에 고점을 넘겨주는 장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이때 비로소 조금 넘겨줄까 말까 하는 그런 신호가 나오게 되고요. 차트상으로 보면은 단기 반등 추세도 저점을 높여주는 그런 추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차트를 보신 분들은 분명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걸 아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무너질 거야 라는 신호가 여기서 나오게 되죠. 4시간 봉상으로는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지게 되고, 여기서 이제 극복 추세다, 그러니까 반등된다 추세가, 이걸 간주했던 사람은 큰 손절이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큰 손절이 되는 거고요. 이 봉을 30분 봉, 또 1시간 봉, 30분 봉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미리 보고 왔으니까 30분 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0분 봉에는 추세가 단기 반등 추세도 여기서 극복이 안 됐다라는 거를 전장 한 3시간 정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진입을 하셨다면은 손절할 수 있는 기회, 짧게 칠 수 있는 기회를 또는 힌트를 제공을 해 주었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사실상 극복할 수 있는 시나리오였지만 절대 고점을 넘겨주지 않는 차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도 이때 무너지게 되었으니까 다시 긋게 되면은 하락 추세선을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죠.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모든 지표는 후행하지가 않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락할 때도 이런 식으로 신호를 주고, 만약에 그 신호가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30분 봉, 또 4시간 30분, 정말 더 깊게 보자면 5분 1분 봉, 정말 스코프를 굉장히 깊게 보면은 추세선이 무너질 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행하지 않는다. 모든 추세는 바뀌기 전에 분명 신호를 주고, 그 추세가 바뀌기가 실패를 했다면 이런 식으로도 또 힌트를 준다. 그래서 정답이 다 나와 있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강조를 하거나 예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는데, 상승장에서는 정말 존버를 하셔도 수익률을 크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존버해도 수익률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이 굉장히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었고, 실제로 제가 몇 번을 올려봤지만 그닥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알트 소개, 테마, 특정 기관들, 그런 컨텐츠가 더 많이 관심을 받았었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락장은 많이 다를 겁니다. 제가 경험해보기도 했고, 여러분들께서는 존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이런 명확한 매매 관점 살려서 매매 기법을 만들고 매매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건 정말 장담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볼 부분은 RSI 지표입니다. 제가 이 오늘 과정에서 3개를 다 설명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기본 편부터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늘 RSI 일봉상 해석 잠깐 해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부분, 그러니까 1년 동안 설명드린 거는 일봉상 RSI 해석으로 뭐 약세장이다, 강세장이다, 약세장이다, 강세장이다 이런 해석만 해드렸지만 사실 이 지표에는 추세 전환의 신호가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차트가 상승을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여기보다 여기가 RSI가 높고 여기가 더 높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흰색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하지만 실제 지표를 보신다면은 사실 RSI 지표가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같은 기간 안에서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이걸 궁금해 하시겠지만 사실 RSI 지표가 뭐 매수를 많이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등하락 값을 숫자상으로 나타낸 그런 보조 지표에 불과하니까 정확히 봐서는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반대로 가는 게 있고 이게 사실상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21년도 상반기에 고점을 만드는 차트가 이 구간인데 이 차트가 정확히 RSI랑 리버스가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하락할 때는 정확하게 따라가죠. 하지만 리버스 되고 난 이후에 하락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번 고점도 마찬가지로 고점이 더 높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봉상 같은 기간을 체크해 본다면 지표는 리버스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정의할 때는 쌍봉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면, 그러니까 RSI 지표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면 일봉상 무조건 무너진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그렇게 무너지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미 무너졌잖아, 이미 이 지표는 쓸 수가 없잖아 라고 말을 하실 텐데 사실 이거는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정반대로 바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점 찾는 것도 완전 편하게 됩니다. 반대로 저점을 낮추지만 여기서부터 저점을 조금 낮추지만 RSI 지표 보면은 리버스 되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지표상 봤을 때 추세 전환의 신호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장도 그렇고 이 장도 그렇고요. 근데 야 평경장아, 여기는 안 나타나 있는데 상승하고 여기도 상승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일봉이죠. 이거를 1시간봉으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1시간봉으로 바꾼 모습이 여기인데 밑에 보시면 9월인 걸 알 수가 있죠. 9월 상승 직전에 그 저가를 나타낼 때인데 확대를 많이 해보면 정확한 저가가 이쯤이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은 이때 분명히 저가를 낮췄습니다. 근데 RSI 지표 보면은 어때요? 자, 보면은 RSI 지표도 이런 식으로 더 내려가야 되겠죠. 어떨 때처럼요? 이럴 때처럼. 그러니까 내려갈 때 더 내려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RSI 지표는 오히려 올라갑니다. 추세 전환의 신호를 알려주는 겁니다. 1시간봉으로 봤을 때 이 추세 전환의 신호를 줬고 밑에는 저점을 다지다가 큰 반등을 그리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묶어서 정확히 보려면은 일봉으로도 보고 4시간봉, 1시간봉, 30분봉, 5분, 1분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볼 수 있는 게 스코프 관리가 되는 거고요. 차트를 정확히 좀 더 크게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 이 차트가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장을 암시해주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세선을 그러한 지표를 활용할 때는 뭐 추세선을 활용한다거나 거래량을 확인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여러 개 섞인다면 심화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마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때는 레버리지 시장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겠지만 선물 시장은 영상에서 이용 중이지 않고 또 선물 시장을 추천하는 게 아님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정말 저같이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최소 뭐 몇백 번, 몇천 번 관점에 맞게 매매를 하신 다음에 리스크 관리가 되시면은 정말 좋은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너무 쉽다, 나는 이미 하고 있다, 또는 너무 그냥 뻔히 아는 내용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깜짝 놀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거는 아는 게 많다고 하더라도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정말 모르는 부분이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정반대로 나오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
이번 하락장은 정말 매매 기법이 없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인트로 영상이니 말씀드리고 싶은 걸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런 관점 하나하나가 오늘 보신 것처럼 정말 엄청난 그런 집중도를 요구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주 매매 스타일이 스캐핑 또는 스윙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관점들을 살려서 매매를 할 때는 정말 모든 봉, 모든 시간, 모든 지표를 활용해서 이런 관점들을 하나하나 다 파악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이고요. 여러분들 관점이 세워진다면 정말 손절가도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지표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대부분의 떡상 떡락 직전의 신호는 이런 식으로 중요한 지표에 다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아마 설 이벤트가 주말 중으로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신청을 할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고요. 근데 여기서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좀 늦지 마셨으면 좋겠고,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